네, 금요일 성공투자 오증시 2부 시작합니다. 1부에서는 2050선을 찍은 이후에 증시 향방 어디로 갈지 긴급 진단했고요. 2부 첫 코너는 PD 리포트 시간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은 순매도로 돌아섰지만 어제까지 40거래일 연속 순매수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물론 기관도 매도를 합니다만 개인 투자자들도 외국인들의 이 상승, 주식 매수 그리고 주가 상승에 과연 동참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늘 개인들은 이런 기관과 외국인의 수익률 상승에 동참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 그들만의 시장, 개인 투자자는 참으로 답답하다. 이런 주제로 오늘 PD 리포트 증권팀 권순모 PD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늘 외국인들이 외국인들과 함께 수익을 보기 어려운데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40일 연속 순매수 아닙니까? 네, 실제로 수익을 좀 기록했나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좀 비교해 주세요. 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네, 예상대로 외국인 수익률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8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 상위 10종목의 수익률을 비교해 봤는데요. 보시는 표와 같이 코스피가 8.2% 상승하는 동안 외국인 매수 상위 10종목은 플러스 15%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개인 순매수 상위 10종목은 마이너스 7.3%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요. 또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은 현 시장 주도주인 반면 개인 순매수 종목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인 업종 내 이등주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네. 외국인이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하는 이런 패턴이 근데 단지 이번만 나타난 것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2001년 이후 30거래일 중 26일 이상 외국인 매수가 이어진 사례는 이번까지 7번 있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코스피 지수는 올랐고 외국인들은 수익을 챙겼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특이하게 기관은 매도하고 외국인은 또 매수하는 이런 그 대결 국면입니다만 과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같이 사는 그런 쌍끌이 국면도 있고요. 그럴 때 지수가 오르지만 대부분 개인들은 이렇게 기관들과 궤를 달리합니다.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엇갈린 만남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서로 매매 패턴이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시장을 흔드는 변수들이 과거에 비해 늘었고 중소형주에 단기 투자하는 개인들의 성향을 투자 실패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자산운용 김학주 전무,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의 진단 들어보시죠. 예, 일단 자금력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이 국가 간의 자산 비중을 이렇게 재배분할 때 지금 인도네시아가 워낙 위험하니까 한국 쪽으로 오니까요. 충분한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금들, 그 다음에 좀 우리나라 원화도 좀 절상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얼마든지 자금이 있지만 한국의 그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거주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비용을 이제 대려면은 결국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아무래도 그 자금력에서 좀 밀리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시장이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다 성숙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종목이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분석해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연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직업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업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장기 투자를 하면은 성과를 낸다는 게 실증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중장기 투자자보다는 오히려 단기 투자에 집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면서 또 손실이 발생했고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실력이 조금 낮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추격 매수, 추격 매도를 많이 하신 겁니다. 네, 이 밖에 목표 수익률을 지나치게 높게 잡고 원칙 없는 매매 패턴을 투자 실패의 원인으로 꼽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사실 저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아마추어와 프로들이 게임을 잘 안 하는데 주식시장은 전문가들, 기관들과 개인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시장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위축돼 있고 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동안에 동참해서 수익을 못 올리고 이렇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또 함께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증시 침체와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로 거래대금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증권사들의 지점 통폐합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증권사 지점은 1,739개였으나
올해 6월 말 현재 1,543개로 196개의 지점이 없어지거나 통합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양 사태까지 터지면서 증권사들은 울상입니다. 네. 증권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힘든 증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해 보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강남에 있는 한 증권사 지점을 찾았는데요. 직접 화면 보시죠.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강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 8월 기준 금감원에 제출된 146건의 지점 폐쇄 신고 중 51.4%가 서울 소재이고 이 가운데 절반이 강남 3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불과 2, 3년 전 강남 대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증권사들은 강남 점포를 경쟁적으로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회피하면서 강남 3구는 증권사 지점 통폐합의 중심이 됐습니다. 제가 찾은 건물에만 7개의 증권사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입주 증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가운데 수익을 내는 곳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당장 수익은 줄고 비싼 임대료는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곧 폐업을 하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증권사들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재계약 시점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기존의 절반으로 깎아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증권금융사가 아니면 이곳의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외국인 주도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지점에서 체감하는 분위기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뭐 지수가 오르니까 체감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뭐 지금 시장이 뭐 선별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저희 같은 일선에 있는 직원들은 개인 고객을 주로 상대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체감 지수는 뭐 지금 현 지수보다 상당히 좀 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곳에서 3년 전 대기업을 정년 퇴직한 60대 초반의 개인 투자자 A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직접 투자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시간도 많이 뺏고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정보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거를 개인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 시간 낭비와 시간 낭비한 만큼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 수익이 뭐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해가면서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하죠. 투자 경력 12년의 또 다른 투자자 B씨 역시 동양 사태 등 최근의 시장 상황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외국인처럼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넷 보면서 댓글도 읽다 보니까 댓글에 어떤 세력인지 몰라도 별 희한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 어떤 A라는 종목을 사갖고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봐서도 좀 흔들리기도 하고, 심적으로. 또 이제 대주주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심각하게 지금 최근에 그 동양 사태 같은 거 그렇게 하듯이 완전히 개미들한테 똥바가지 씌워버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개미들은. 동양 사태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들이 이제 선입견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이번 같은 경우도 동양 때문에 이제 PB가 이야기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잘 믿지 않고 오히려 이제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지인을 통해 듣는 게 오히려 더 신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희도 굳이 안 되는 걸 된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신뢰관계를 갖고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이제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참 개인들이 어려운 점들, 단순히 뭐 외국인들 매수의 반대편에서만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요. 개인들의 그 어려움들을, 고충들을 좀 보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이제 주제이니까요. 사실 외국인들은 뭐 개인들 호주머니를 털어가기 위해서 한국 시장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펀더멘탈도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차별화해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건데 외국인 주도 장세가 됐을 때 그리 또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네,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조금은 달랐는데요. 그동안의 패턴을 볼 때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탈을 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종목별로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규모로 들어오는 건 사실이지만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근데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 개인 또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오히려 매도세로 지금 돌변한 상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 추세를 가다가 혹시라도 그 고가에서 다시 매수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의 시발점은 다시 돌아갈까봐 사실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뭐 외환에 대해서 그렇게 예전보다는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IMF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 외환에 대해서 흔들렸었는데 이제는 설령 뭐 그 외국인들이 돈을 빼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수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간 만큼 다 경상흑자로 돌려받기 때문에 환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외국인들 매수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 얘기를 여러 가지를 좀 해봤는데요. 그러면 개인들은 과연 언제쯤 시장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롭게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10월 23일 날 와우넷 메신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그 올해 내 주식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45.1%, 그리고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54.9%, 조금은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어느 쪽에 관심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코스피, 코스닥 거의 대등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매매 패턴을 보면서 참고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선진국처럼 저희 나라도 금융자산 비중은 계속 늘고 있는데 반면 금융자산 내 주식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서 여유자금이 부족해졌고 시장 침체로 투자 상품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하면서 펀드 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장을 떠나 있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PD 리포트 외국인의 이어지는 순매수, 하지만 외국인 그들만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답답하다.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해법을 찾아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지혜가 필요하죠. 관련된 이야기 증권팀 권순모 PD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